경매스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여미입니다. 농지연금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농지연금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농지연금 농지는 이런 농지를 좀 골랐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에 딱 맞는 또 이런 정도의 눈높이는 누구든지 부담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농지를 골라왔습니다. 추천 물건이네요. 사실상에 그렇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떤 땅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사건이고요. 2023 타경 878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금천리에 있는 용도는 전입니다. 면적이 조금 아쉬워요. 962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농업인이 되는 자격이 생기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농지를 임대해서 1000제곱미터 이상을 맞춰서 경작을 하시든 아니면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라든가 버섯 재배사, 유리온실 같은 거를 사용해서 경작을 하면 농업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감정가가 1억 1100만 원 정도에서 많이 유찰됐어요. 세 번 정도 유찰돼서 지금 가격이 3800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좀 기간이 기네요. 3개월 정도 지나서 3월 5일에 4차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직접 가보시기도 하고 또 현재 어떻게 농지로 이용되고 있느냐 뭐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나에게 이득이 될 것 같으면 입찰에 한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지적도상 맹지이고요. 농지증이 필요합니다. 당연한 거고요. 일단은 저 지적도상 맹지기 때문에 저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보통 경기도권을 살짝만 벗어나면 저런 식의 맹지다 아니다. 또 쓸모가 있다 없다 이런 부분을 따져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농지가 많이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을 보니까 그래도 도시지역이네요. 자연녹지지역. 그리고 단가는 11만 6천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그냥 시골에 있는 농지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나무를 캐야 한다든지 아니면 배수로를 만들어야 하든지 이런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입찰해서 이 농지를 현재 경작하고 있는 사람하고 적절하게 협의를 하면 되는 것 뿐이지 실제로 새로 장비를 투입시켜서 비용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여기에다가 어떤 작물을 심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아쉬운 것은 면적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니까 밭 한 2고랑 정도 더 빌리면 되겠네. 이 정도로 해서 쓰시면 되는 거지 여기 있는 부분을 딱 면적을 1000제곱미터 맞추려고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쪽 사진을 봐도 똑같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전형적으로 이런 농촌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여상황에서 농사가 잘 되니 못 되니 이런 것보다는 과연 연금으로 던졌을 때 나에게 이득이 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좀 따져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쪽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옆 땅과 같이 경작을 하고 있네요. 면적 구분이 없지. 네. 그러니까 이런 땅 같은 경우는 1000제곱미터가 된다 안 된다라기보다는 이 면적에 관한 부분만 더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지 굳이 이쪽에 있는 이 면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렇죠. 사진을 보니까 이 비닐을 씌워놓고 뭘 키우는 거죠? 작물을. 멀칭 비닐을 심어 놓고 뭔가를 하는데 멀칭 비닐을 해도 좋고 아니면 여기에 100평 정도 하우스를 지어서 경영체 등록을 해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주변이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노동인력을 끌어오는데 크게 부담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입지를 보니까 입지라고 볼만한 것도 없고 그냥 농촌 지역이죠. 농촌 지역이기도 하지만 저쪽이 맹지라고 했는데 그래도 도로망상으로 있어서 크게 어떤 큰 장비가 지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던가 아니면 누군가가 진입을 못하게 막고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땅 같은 경우는 그냥 농지연금으로서의 이득이 있냐 없냐 그 부분을 따져보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시지가가 그래도 꽤 높습니다. 아까 보니까 자연녹지 지역이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7,700만 원 정도의 공시지가를 갖고 있고 2022년에 87,500원에서 이번엔 좀 떨어졌어요. 거의 10% 가까이가 떨어졌는데 2024년에는 다시 회복이 되겠죠.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잘 따져봐야 되는 게 나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한 10만 원 정도 됐을 때 내가 농지연금을 신청해 보겠다. 아니면 내가 나이로 계산해서 63세가 돼서 20년형의 기간형으로 내가 농지연금을 세팅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추시게 되면 지금에 있는 이 가격이 절대로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니지. 그렇죠. 공시지가가 아까 7,700이었는데 이 3월 달에 지금 3,800 정도니까 거의 절반? 절반 그렇지. 정도까지니까 지금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끔 이러신 분도 있어요. 농지연금에서 더 큰 이득을 보려고 하면 공시지가 밑에서 사는 것은 맞는데 공시지가 밑에서 사는 것들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 그러니까 한 번 더 떨어뜨리면 이익이 더 크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너무 큰 욕심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아무리 농지연금이라고 하더라도 공시지가에서 거래되는 땅이 얼마나 있을까? 일반 거래에서는 많지 않죠. 거의 없다고 보면 돼. 그런데 꼭 이상하게 경매라고 생각하면 마치 싸게만 사는 게 모든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 땅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을 거는 데가 농지은행이야. 한국농어촌공사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전 소유주도 농지연금으로 던졌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모르면 근저당이라든지 경매를 건 주체가 이 농어촌공사인 경우는 거의 농지연금을 받다가 다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따져볼 필요는 없지만 지금 청구 금액이 3,700이야. 네. 이 밑으로 떨어져더라도 농어촌공사는 이 손해액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농지연금에 대한 이익을 따질 때 뭐 길이 있냐, 뭐 길이 없느냐 이런 부분보다는 현황 농지로 이용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농지로 바꿀 때 비용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리고 농지로 유지해야 하는데 내가 직접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릴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렇게까지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지방이고 그리고 맹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한몫했을 거야. 이 맹지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은 쓸모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계속 값어치가 없게 되는 거야. 근데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이런 땅 같은 경우는 농지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주님, 이 땅은 농지증 쉽게 나올까요? 농지증은 굉장히 쉽게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농지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되겠죠.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